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배신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 말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론 친한 척을 하고 도움도 주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고 마음의 중심을 흐리게 만드는 이상한 기류가 느껴진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비된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사람 곁에 머물러 본 적 있을 겁니다. 설마 나를 그렇게까지 이용할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달래기도 하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대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깃든 듯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과 행동 속에 진짜 속내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조언을 늘 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 한마디 없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배려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되려 부담을 준다고 여러분을 탓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왠지 모르게 피곤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방송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진짜 본성은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이 세 가지 말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이 말은 정중하게 말을 꺼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거나 정색을 하거나 피하거나 오히려 여러분을 탓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인간 심리는 이용 중일 때 자신이 들키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속마음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세 가지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위험 신호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론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민낯이 오늘 방송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말,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이 말이 어떻게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던져봐야 할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건 내 입장에서 좀 불편한데 괜찮겠어? 이 말은 부드럽고 정중하지만 상대에게 내가 너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게 뭐가 불편해? 그 정도도 못 받아줘? 라는 식으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제가 만났던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3 여성 박정혜 씨는 평소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와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동료는 야근할 때면 늘 박정혜 씨에게
같이 좀 남아줄 수 있냐? 같이 있으면 나도 덜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정말 우정이라 생각했던 박정혜 씨는 몇 달을 함께 야근하며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이번 주는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야근 함께 하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자 그 동료는 표정이 싹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정혜 씨에게 말을 줄이고 다른 동료들과만 어울리며 정혜 씨를 살짝 왕따처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정혜 씨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동료는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겼다는 걸 말이죠. 이런 경우는 상대가 여러분을 정말 친구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단호하고 공격적으로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더는 못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좀 불편했어. 내 입장도 생각해 줄 수 있어? 이런 말로 부드럽게 경계를 제시해 보는 겁니다. 이 말 앞에서 상대가 여러분을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도구로 여기는 사람인지 그 반응은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부탁을 자주 하면서도 감사는커녕 당연한 듯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데 괜찮겠어? 그리고 그 대답이 진심이 담긴 배려인지 혹은 억울함과 짜증이 섞인 방어인지 잘 지켜보세요. 진짜 관계는 이런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던져야 할 말과 그 말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상담 사례 하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건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의 본심을 알아보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다정한 척, 친구인 척 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만 지우는 사람들. 그들은 내 입장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내 입장에 잠시라도 세워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든 일을 도맡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데 말이야, 그게 네가 당하는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그건 진짜 좀 힘들었겠다. 아, 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왜 그걸 나한테 묻지? 그걸 네가 해결해야지.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미 자신과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상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인 김선희 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와 늘 업무를 나눠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몰리는 시점마다 늘 선희 씨가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가 그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맡은 이 업무 사실 네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말에 그 동료는 당황하며 그건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답했습니다. 선희 씨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너도 힘들 거야. 나도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그 순간 그 동료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동료는 처음으로 업무를 분담해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짧지만 상대의 공감 능력 그리고 책임감, 무례함을 가려낼 수 있는 최고의 거울 같은 말입니다. 그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대가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피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혹은 발끈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수평이 아닌 아래로 보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보다 위에 서서 지시하고 요구하고 기대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미리 알아채기 위해서 이 말 한번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음으로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말보다도 더 확실하게 상대의 본심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상황 많지 않으셨나요? 뭔가를 도와줬을 때 감사 인사도 없이 더 큰 부탁이 따라오고 심지어 여러분이 거절하면 섭섭하다는 표정까지 지으며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단 한 번 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해줬는데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 말 하나에 진심 어린 친구인지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편한 사람으로 여기고 결국 이용하려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거절을 못하게 됩니다. 미안한데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 너는 잘하잖아. 한 번만 도와줘. 이런 말 앞에서 여러분은 계속 손해를 보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상대가 그건 나는 못해. 내 상황은 좀 달라. 너니까 하는 거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늘 친구들 부탁을 다 들어주는 성격이었고, 심지어 직장에서조차 자신의 일을 다 마친 후 동료들의 업무까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일을 부탁하려 하자 다들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그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잘해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제가 권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음에 누가 부탁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 후 그녀는 많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와 겉만 친구였던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되묻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선을 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말 앞에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란 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3가지 질문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째, 혹시 내가 불편하지는 않았어? 둘째, 그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셋째,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 3가지 말은 여러분을 방어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며 상대의 본심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3가지 질문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일상 속 예시와 함께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방금 배운 3가지 질문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말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쓰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에 어색함만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관계가 달라졌을 텐데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직장 내 인간관계입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정은영 씨는 팀 내에서 예스맨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근도 도맡아 했고 보고서 정리, 심지어 후배의 실수까지 책임지며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힘들고 딱 하루만 조퇴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누구도 대신해줄 사람을 찾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해준 일이 상대에겐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정은영은 거절을 안 해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다는 걸요. 그녀는 용기를 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놀랍게도 상대는 머뭇거리며 나는 지금 좀 바빠서 라고 말하며 물러섰습니다. 그 말 하나로 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은 관계는 상호적인 신뢰가 아니라 일방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 예시는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의 남성 박진호 씨는 항상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형은 늘 말했습니다. 다음 달엔 꼭 줄게. 지금 급해서 그러지. 진호 씨는 가족이니 믿고 매번 도왔습니다. 하지만 형은 어느 날 진호 씨가 급하게 부탁했을 때 내가 지금 도와줄 형편은 아니다 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진호 씨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은 끓어오르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 한마디 꺼내기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다음에 형이 또 찾아왔을 때 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형은 당황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태도에 그도 잠시 침묵을 지켰고 진호 씨는 그제야 관계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럼 너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면 상대는 함부로 기대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연인 관계입니다. 감정의 거리만큼 기대도 커지고 그만큼 실망도 커지는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 말이 매우 유효합니다. 이예린 씨는 남자친구와 1년 넘게 사귀며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 형편이 좀 그래. 나중에 내가 더 잘해줄게. 라고 말하며 항상 상황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과의 여행에는 아낌없이 쓰며 비싼 브랜드 옷도 사 입었습니다. 혜린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혜린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상대의 미래가 아닌, 현재도 아닌 편리한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요. 이 세 가지 예시는 모두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 한마디,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다시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망설이거나 외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말투와 태도가 필요한지 조심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질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비꼬는 말투로 말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담담함입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단정한 표정,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이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심리 실험에서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분명히 선을 긋는 사람과 묵묵히 참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으로 되묻는 사람, 이 세 부류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대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경우는 세 번째, 조용히 되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조용한 말 한마디는 상대의 양심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질문에는 책임을 요구하는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너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무조건 맞춰주는 것도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닌 존중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상처를 준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존중하라. 그 사람은 말 한마디로 진실을 꿰뚫는다. 여러분이 지금 상대가 너무 무례한데도 화낼 수도 없고 거절할 용기도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이 말을 꺼내보세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상대가 당황하거나 입을 다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한마디는 말을 들은 사람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을 꺼내기 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반드시 다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나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지 않겠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에게도 존중을 요구하겠다. 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의 눈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결국 주변 사람의 태도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이 말을 인생의 무기로 삼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 하나가 장기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정말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이익을 쫓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관계에서 끝이 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 질문을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내 주변에서 진짜 나를 대하는 사람과 날 이용하는 사람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일종의 거울이기도 하고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거울처럼 상대의 태도를 그대로 비추고 시험지처럼 그 사람의 본심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여러분이 착해서, 마음이 약해서 언제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든 맞춰주며 살아왔다면 이 말은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도구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반복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귀기 전에 그 사람과 한번 다투어 보라. 다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불편함 앞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은 그 작은 다툼을 대신할 수 있는 현명한 검증 도구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미안해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관계를 오래 이어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언짢아하거나 화를 내거나 반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대등한 관계를 맺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계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는가? 내 선을 침범하지 않는가? 내 감정을 배려하는가? 그 기준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문장. 그게 바로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을 가볍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말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주변 사람의 태도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 누구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를요. 그 깨달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여러분을 만만하게 대하거나 계속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저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 질문은 상대를 압박하지도 않고 싸움을 유도하지도 않지만 상대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습관처럼 쓰다 보면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더 이상 호의가 약점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써보셨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공감이라는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따뜻한 경계를 세워드리는 인간관계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